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가 작가입니다. 전찬호입니다. 네. 오늘은 로그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로그라인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공모전을 떠나서 뭐 어떤 제작자들을 만났을 때, 네.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터를 탔어. 네. 그래서 아, 요즘 뭐 하세요? 뭐, 아, 요즘 시나리오 쓰세요. 어떤 이야기예요?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멈추서, 문 열리기 전에 얘기를 다 해주려면 짧고 굵게 전달할 수 있는 뭐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사이에 내 이야기를 압축한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네. 열릴 때까지가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때 설득을 해줘야지. 열렸는데도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영진이 당선된 시나리오가 작년 부산 영화제에서 우연히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영화인들 많이 우연히 만나잖아요. 카페에서 우연히 어떤 영화사 PD를 만나서 그때까지 저는 제 영화에 대한 신호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영화를 준비하십니까? 했을 때 제가 진짜 커피 마시면서 그냥 말하면서 떠올린 되게 짧게 그래서 그걸 그냥 나 이거 해볼까? 그래서 그분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뭐 거의 세 줄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 시간도 한 3분 걸렸나? 얘기하는데.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개발하다 보니까 당선까지 온 거죠. 그 로그라인이라는 거는 저는 물론 공모전에서는 신업도 다 쓰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써서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확하게 로그라인으로 드러내는 게 좋긴 하지만 계속 바뀐다. 계속 내 이야기를 써가면서 바뀌는 거고, 어, 또 써가면서 명확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어떤 이거다라고 정하기보다는 계속 말하면서 로그라인이 새로 계속 변화되지 않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신업을 쓰고 음, 트리트먼트를 쓰고 대본을 써가면서 음, 점점 이제 하려는 얘기가 뭐 어쩔 수 없이 음. 혹은 이게 더 재밌겠다 해서 바뀌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음, 이 이야기를 설명할 로그라인은 바뀌겠죠. 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내가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음, 되게 다르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쓰고 음, 이제 그때 로그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음, 바뀐 로그라인은 음, 뭐랄까, 바뀐 바다에 음, 바뀐 항로에 음, 새로운 나침반 같은 음, 거랄까요? 음, 그걸 또 이제 또 지키면서 가야죠. 네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로그라인. 그러니까 로그라인 쓰는 법 알려주세요. 뭐 이런 글들이 이 게시판에도 엄청 많고, 네. 로그라인에 관련된 그런 포스트들이 되게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근데 로그라인이 왜 이렇게 높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로그라인이 거의 문학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쿠 아시죠? 하이쿠. 네네. 엄격한 규칙 안에서 어떠한 그 로그라인의 안에 어떤 감동도 있을 거, 긴장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로그라인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저도 쓰면서 어려웠고 공모전 할 때마다 로그라인 많이 고민하니까요. 뭐 영화 로그라인 이렇게 구글에 치면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영화들의 로그라인이 적혀 있잖아요. 그 중에 읽어봤을 때 제대로 로그라인의 어떤 원칙? 아니면 그러니까 바른 로그라인이라는 느낌을 주는 건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대충 줄거리가 이런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전혀 거기선 도움이 되는 것 같진 맞아요. 않더라고요. 그거는 어, 우리가 처음에 이게 이런 얘기다, 단지 줄거리의 요약이 아니라 네네. 어떤 로그라인을 읽고 음, 이 영화를 봐라 혹은 이 영화를 음, 음, 만들자라는 그런 후킹이 돼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다 만족시키는 로그라인을 쓰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음, 아마 로그라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로그라인을 쓸 때 음, 단지 내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인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이 로그라인을 읽고 음. 내 대본을 재밌게 봐야 돼. 네. 혹은 뭐 사람들이 확 끌어당겨야 돼. 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쓰기 어렵지 않을까 네네. 싶긴 해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로그라인을 내가 어떻게 쓰냐부터 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세계에서. 네. 그리고 로그 뜻이 저도 이제 예전에 이 로그라인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로그 뜻을 막 조사해 봤더니 통나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나침반이란 뜻이 있고, 근데 어떤 게 진짜 여기에 맞는 뜻이라는 건 없어요. 그 전설처럼 어떤 사람은 작품의 기둥이니까 통나무가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내가 이야기 스토리의 그 바다에서 내가 항로를 잃지 않으려고 계속 끝까지 잡고 가야 되면서 나침반이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브이로그 할 때 그 로그가 기록이란 뜻이래요. 네. 그래서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무조건 기록하는 가장 짧은 내 이야기의 예. 단초 뭐 이런, 그래서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어쨌든 로그 라인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아까 저는 그냥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의 내 스토리를 압축해서 요약하는 설명이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차라리 사실 이제 뭐 나침반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내 스토리의 명암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명함 같은 거 그쵸, 좋죠. 명암. 좋은 네, 표현이네요. 네, 명암. 뭐 DNA, 내 스토리의 DNA. 그래서 이제 로그라인 쓰는 법들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인터넷에도 뭐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육하 원칙이 다 드러나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인공의 욕망이 나와야 된다, 뭐 목표가 나와야 된다, 뭐 거기에 뭐 주인공과 대립하는 사람이나 상황도나 뭐 아니면 사건, 뭐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지 수식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이 로그라인에 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딜레마, 아이러니.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기획 들어보시면 그때 소재 얘기할 네. 때 전 작가님이 그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를 붙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얘기지만 대립되는 두 가지 요소를 붙이는 거. 네. 저는 그러니까 로그라인을 쓸 때도 저는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다른 확 사람들에게 드러나죠. 예, 네. 이목을 집중시키고 내가 내 이야기에 있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장성? 왜냐면 그 이질적인 게 부딪혔을 때 정말 어떻게 이야기 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그라인만 듣지 마시고 저번 시간에 기획도 좀 들어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 기획 안에 로그라인에 대한 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로그라인 얘기를 네네네. 저희가 했었죠. 네. 로그라인을 처음에 보통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나요? 전 작가님은? 그게 로그라인일지 네.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음. 한두 줄 정도의 이제 아이디어와 네네. 그것이 어떤 얘기가 될 것이다 음. 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죠. 근데 네네. 저는 사실 로그라인에 음.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전체의 줄거리가 꼭 포함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 어떤 뭐 대본이 됐든 시나리오가 됐든 이 네네네네네. 작품이 갖는 음. 어떤 컨셉 음.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얘기인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음. 이 이야기는 주인공 A가 음. "어떤 일을 겪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음. 어 "어떤 소재를 음. 어 어떤 식으로 풀어낸 음.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잘 먹힐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로그라인에 약간 그런 면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무엇이다." 음. 인 거를 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음. 왜냐면 사람들은 어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라고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은 음. 그 얘기의 줄거리를 알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 기획 시간에 전 작가님이 와일드 로봇이라는 영화를 네네네. 보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와일드라는 단어와
로봇이라는 이질적인 것이 붙여져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사람들이 이 와일드 로봇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이 와일드와 이 로봇이 합쳐졌을 때, 네.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네네. 그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저는 와일드 로봇을 못 봤는데 만약에 작가님이 와일드 로봇을 로그라인을 대신 써주신다면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일드 로봇 같은 걸 만약에 썼어요. 네네. 썼는데 이제 그 로그라인을 할 때 네네. 만약에 어떤 뭐랄까 줄거리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어떤 네네. 로봇이 네. 뭐 풍랑을 당해서 네. 어떤 야생 섬에 네. 뭐 난파해서 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음. 텐데 사실 그거는 이목을 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로봇이 야상에 떨어져서 음. 기러기의 부모로 살게 된다. 음.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시켜 나가야 조금 이렇게 확 뭐랄까 대립되는 이미지들, 네네.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좀 그렇겠죠. 거기서 뭐 우리가 로봇의 캐릭터를 좀 더 넣어준다면은 뭐 뭐랄까요,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는 로봇이 야생에 떨어져서 네. 프로그램대로 되지 않는 어떤 기러기를 키우는 이야기. 각자가 스토리를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 했을 때, 너 요즘 뭘 연구해? 하면 자기 프로젝트를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 안 할 프로젝트의 주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야생에 있는 로봇을 연구하고 있어. 네. 뭐 어떻게 지금 데이터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지만 계속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작가는 상상해내고 그 충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그쵸 캐치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쵸. 그게 더 가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로그라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저희 제자들한테 처음부터 로그라인을 쓰지 말고 네. 만약에 누가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로 시작해서 if 네.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자기가 생각을 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라고 저는 시키거든요. 로그라인의 형태가 질문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쓸 네. 때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쓰지 않지만 내가 처음부터 로그라인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만약에 누가 뭐뭐 한다면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네. 남에게도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때 말한 주라기 공원도 만약에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주라기 공원을 만약에로 한다면 만약에 음. 공룡 테마파크가 생긴다면 뭐 예를 들어 그곳에 그쵸. 철조망이 부서진다면 그쵸. 이렇게만 맞아요. 될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만 로그라인 해도 그쵸, 될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로그라인을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로그라인의 의문 형태인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궁금해진다. 근데 사실 그러면 양식에도 네. 그렇게 의문 형태로 써도 될까요, 근데?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하긴 그죠. 네. 예,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네. 이게 의문 형태로 하면 내가 접근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근데 보통 양식에는 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저는 이제부터 의문문 형태를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거에 대한 거대한 음. 대답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사실 지배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형식이 저를 좀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거를 다시 저는 이제 이걸 다시 의문형을 다시 뭐뭐 한다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뭐 합니다라든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정답을 내야 된다. 네. 아니 결말을 네. 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말은 대본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좋은 로그라인 그래요.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의문문이라면. 저는 이제부터 로그라인. 근데 책임 주실 수 있어요? 의문문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정말 그 공모전 나가시는 분들이 질문형으로 했을 때 심사하는 이 새끼 로그라인 쓸 기본도 안 되네 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왜냐면 후킹이라는 게 궁금증을 맞아요. 불러일으키는데 맞아요. 애초에 질문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은 질문은 좀 안 좋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질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궁금한 요소들을 섞어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로그라인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질문으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좀 더 뒤에를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로그라인이 의문문이라고 읽지 않는 심사위원이 있는 공모전 아, 내지 마십시오. 저는 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뭘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그라인 쓰는 법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것들을 네. 봤을 때는 그 되게 원칙이 많더라고요. 12가지까지 있던데요. 그 로그라인 원칙이 로그라인보다 더 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원칙에도 로그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대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안 가요. 근데 진짜 좀 네. 웃긴 거는 그 사실 여러분 기생충 로그라인 한번 찾아보세요. 제대로 뭐 이 기생충 로그라인 이겁니다라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쓰려고 해도 네. 그 다 안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세 문장으로 절대 담을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거리가 됐든 캐릭터가 음. 됐든 어떤 것들을 한 문장 안에 담는다, 맞아. 뭐 두 문장에 담는다 이런 것 음. 자체가 음. 뭔가를 이렇게 훼손시키거나 혹은 다 담지 못하는 거니까요. 저는 네네네. 아예 다른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음. 아까처럼 질문으로 하든 아니면 뭐 타이타닉 이야기를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은 뭐 타이타닉 위에서 벌어지는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뭐 침몰하는 배 타이타닉 위에서 벌어진 로미오와 줄리엣. 저는 이 정도 되게 훌륭한 네네. 로그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긴 이야기를 어떻게든 압축시켜서 이걸 다 보여주겠어가 아니라 네네. 전혀 다른 형태, 형식과 표현으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세한 거는 대본 읽으면서 그쵸. 확인을 해야겠죠. 그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로그라인을 일단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아니면 기획을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로그라인과 기획이 같이 수업을 하는 같이 가르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는 갈등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토지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결국에는 갈등을 어차피 만들려면 가장 대립적인 요소, 가장 이질적인 요소를 충돌시켜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기획부터 들어가서 그게 이제 로그라인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트위스트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평한 종이를 이렇게 꼬면은 리본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이야기, 네 발상을 한번 꼬아봐. 그래서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주라기 공원도 네. 주라기라는 그러니까 공룡과 공원이라는 게 이질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꼬인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아, 이게 네.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공룡이 그 공룡 시대에서 뭐 그 과거에 공룡들이 생존기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이게 꼬여 있지가 않다는 뜻이죠. 네네네. 되게 평이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만약에 꼬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소재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공룡 이야기를 쓰고 싶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꼬일까 했을 때 저는 공원이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처음 대본을 쓰신 분이 네. 처음부터 공원을 생각하고 공룡 이야기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소설이죠. 네. 그렇죠. 내가 공원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공룡을 여기다 해볼까? 이건 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룡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겠죠. 공룡 DNA 복제를 통해서 공룡을 다시 재탄생 시킨다라는 거를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이 여기서 이제 들었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막 이렇게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듣고 그거를 이제 소설로 했는데 이제 그거를 되게 평이한 소설로 또 쓸 수 있었겠죠. 네네네. 근데 훌륭한 작가고 위대한 작가니까 이제 걔네들을 모아놓고 네네. 철조망을 부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들 이것들을 모아놔서 이것들이 사단이 난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로그라인이 당연히 드러날 테고 저는 그래서 로그라인을 쓰기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이 소재를 이렇게 어떤
갈등의 씨앗 같은 게 적어서 그럴 수도 네. 있다라는 거죠. 단지 로그라인이 쓰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애초부터 시작부터 예, 예, 시작부터 맞아요. 내가 방향을 음. 잘못 잡은 건 아니겠지만은 음, 덜 잡았다라거나 예, 맞아요. 좀 더 이것을 이렇게 뭐랄까 아까처럼 트위스트해서 꼬아서 아니면 좀 더 극적으로 그렇게 될 만한 소지를 가진 어떤 그런 얘기로 구상을 했었으면은 오히려 로그라인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또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네. 너무 기획을 위한 기획이 나오는 게 아닌가 늘 이야기가.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만약 각자 어떤 사람 그러니까 각자 작가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거에 그냥 본질 자체로 네.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이 컨셉 무비에 맞는 접근법이잖아요, 이게 네. 이런 기획.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이야기를 억지로 만드는 것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있죠. 예, 그런 있죠. 걱정이 좀 있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물론 시작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작가가 그거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면 로그라인으로 끝나요, 그냥. 네. 신업도 뭐 네. 거의 별 형편없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 담기지 있지 않는 않으면 맞아요. 이제 예, 이야기가 될 예, 가능성이 그쵸,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로그라인 너무 좋은데 했는데 막상 읽어보면 로그라인이 재미없는 것도. 전부다. 그렇죠. 그런 네.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정 쓸 게 없으면 한번 그렇게 꼬아 보시고 네. 꼬아 보면 물론 이제 흥미와 관심과 또 새로운 관점이 시작되죠. 네. 근데 자기가 그걸 과연 채워 나갈 수 있을까 또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아까도 하이쿠에 비교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바쇼라는 바쇼도 뭔가요? 바쇼 하이쿠 시인 아, 일본의 네. 바쇼의 하이쿠 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문장 고요한 연못에 두 번째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퐁당. 저는 이것도 약간 로그라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주 고요한 연못에 그러니까 이 하이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고요한 연못은 한 몇백 년 된 연못. 아,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개구리는 올 봄에 태어난 개구리. 그러니까 진짜 이 오래된 연못에 올 봄에 태어난 개구리가 뛰어들었을 때 그 충돌이죠. 네. 발생하는 그 감정, 파장. 네. 사실 그게 이제 하이쿠의 맛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도 그려지는 것 그쵸, 같네요. 그쵸. 마치. 영화의 로그라인은 별론데 영화의 마케팅 팀에서 영화 포스터에 몇 줄 쓰는 것들이 그 작가가 쓴 로그라인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그라인은 우리가 쓸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향도 중요한 거. 이 셀링 포인트를 딱 잡아서 맞아요. 사람들한테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혹시 챌린저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챌린저스라는 영화 로그라인은 제가 로그라인 이것도 제가 정리했는데 네. 패트릭과 아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테니스를 했던 절친이다. 둘은 타시의 과거 남자친구와 현재 남편이기도 하다. 타시를 가운데 두고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두 사람은 챌린저급 대회에서 상대 선수를 만나 거침없이 경쟁한다. 이게 챌린저스라는 영화의 로그라인이에요. 네. 이게 별로 이 영화의 이 로그라인이 별로 끌리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영화의 본질도 아니에요. 로그라인 줄거리를 요약하는 그쵸. 거죠. 네. 이 영화의 본질은 이 챌린저스의 포스터에 허 게임 허 룰즈가 써 있거든요. 예. 포스터 맨 위에. 저는 딱 이거거든요. 예.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여자고 이 여자가 이 두 남자하고 노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로그라인이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로그라인 그러니까 양식의 로그라인 쓴 데 있고 카피 그런 거 쓰는 게 따로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의문문에 이어서 저는 카피로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예. 그렇죠. 저는 요약을 하는데 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아프시겠다. 이거 듣는 분들이
기존에 쓰던 로그라인 방식을 그러면 이렇게 진짜 바꿔도 될까? 그러니까 이게 또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사위원분들이 알아서 싫어하시는 맞아요.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맞아. 근데 사실 이 줄거리 요약이 그렇게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줄거리 요약을 보고 우리가 음, 딱 이제 그것 때문에 뭘 보진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카피가 때로는 로그라인보다 더 끌릴 때가 많다. 그렇죠. 예. 끌린다면 그 로그라인으로 대체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맞아. 우리가 로그라인을 왜 쓰냐의 문제니까. 음, 물론 이제 영화 카피가 음. 이제 우리가 이걸 쓸 때 네네. 어떤 나침반이 되어주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본인에게, 작가에게. 네, 작가에게, 네, 작가에게. 네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다 쓰신 다음에 약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좀 로그라인을 수정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아니면 그 이전에 내가 어느 정도 써진 이야기의 멋진 카피스러운 로그라인을 만약에 내가 만들 수 있다면은 내가 쓰는 이 작품의 매력은 이것이다. 사람들한테 소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될 것 같아요.